자, 진짜 새 학기입니다. 자, 혹시 마음이 해이지셨다면은 마음 다부지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네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4개월 남았고요. 수능까지 준비하신 애들은 8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10개월이란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300일이 벌써 다 깨졌어요. 200일 순식간에 깨지고요. 100일 순식간에 깨지고요. 오늘 20살 되는 거 순식간이고요. 술 마시고 자빠져서 다치는 거 순식간이고요. 그러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거 한순간이고요.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는 건 조금 까마득하고요. 끝이 안 보이고요. 여성분들 너네 취업하는 거 순식간이고요. 일반적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기 때문에 24 이때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수능 끝나고 내신 끝나고요. 아무도 본인한테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자빠져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든 애니를 보든 그런 걸 상상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끝나고요.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되죠.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진짜 쬐끔만 더 참으시죠. 막말로 200번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루에 5번씩 잘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40번으로 40일로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세 그렇게 하나씩.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하루 정도 쉬어. 너무 힘들 때 이틀은 쉬지 마. 하루만 쉬어. 그리고 다시 달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신보장 단단히 하시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2학년 마지막, 1학년 마지막 이런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마지막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조금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진행하고요. 네. 근데 진짜로 진짜 난 어떻게 이때 살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하루 루틴. 아침 7시 반쯤인가 7시쯤에 일어나. 7시는 아니었다. 7시 한 20분쯤에 일어나. 그럼 앉아있으면 엄마가 밥 먹여줘. 잠을 못 깨가지고. 쌤이 원래 8시간 정도 안 자면 하루 생활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밥 떠먹여줘요.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떠먹여주고 이만 닦고 머리는 밤에 감았으니까 그러고 갑니다. 이제 드라이로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까치집한 것만 대충 정리해주고 가요. 그럼 가면서 이어폰을 꽂고 영어 듣기를 들으면서 갑니다. 네. 고3 때 쌤은 노래를 들을 땐 수학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은 여전히 이어폰을 꽂고요. 일단 문제집부터 풉니다. 근데 그때 뭐부터 했냐면 쌤은 그때 정시충이어가지고 아침에는 무조건 국어를 공부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국어 너무 하기 싫어.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수학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씨발 풀린다! 이러면서 그리고 4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학교 수업 한 개도 안 듣습니다. 뭘 들어? 들을 가치도 없어. 뭐 수능 특강에서 나와? 내가 알아서 공부하면 돼. 라는 마인드.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합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럼 0단원장을 들고 이제 급식실로 갑니다. 급식실 가서 밥 먹으면서 단어 봅니다. 그럼 옆에서 친구들이 졸라 지랄합니다. 이 새끼가 그렇게 공부해서 잘 될 것 같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거 싹 다 귀 닫습니다. 왜냐면 속으로 니보단 낫겠지. 내가 설사 안 되더라도 내가 미래에는 너보단 나을 거야. 네,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결국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 말하면 뭐 입 아픕니다. 뭐 LG 다니는 애, 뭐 삼성 다니는 애, 주변 친구 많아요. 그럼 난 뭐죠? 난 원장이잖아요. 공부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럼 교실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이어폰을 꽂고 영어 듣기를 합니다. 영어 듣기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10분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10분 애들하고 놉니다.
이제 5교시가 시작이 되죠. 또 5교시가 시작이 되면 또 학교 수업은 개싹 무시하고 이제 또 수학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안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1시간은 영어를 해야겠다. 해서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6교시, 7교시 되고 이제 쌤 때는 8교시까지 있었거든요. 8교시 할 때는 탐구를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갑니다. 집을 가면 한 5시, 6시 돼요.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어떻게든 1시간을 꼭 채웁니다. 나의 마지막 휴식 시간이거든. 그리고 쌤은 그 당시에 우리 집이 가세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 다닐 돈이 없어서 나는 독서실로 갑니다. 지금은 스카죠. 스카를 가서 이제 인강을 듣습니다. 인강을 3시간 정도 듣고 9시, 10시가 돼요. 10시에서 12시까지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1시까지는 다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왜냐? 그냥 수학이 좋아서요. 그리고 집에 가면 1시입니다. 1시에 가서 20-30분 대충 이제 끄적끄적 놀다가 유튜브 잠깐 보고 그때 유튜브가 없었군요. 아프리카 TV로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보다가 그러고 다시 잠듭니다. 이거를 8개월 했네요. 쌤도 다 했습니다. 나 쌤처럼 게으른 사람도 다 해요. 너넨 나보다 안 게으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적은 참 오르는 게 야속해요. 7월, 8월 이후부터 오르더라고요, 성적은. 수학만 이렇게 오르다가. 근데 딱 보면 알죠? 수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학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너네가 되게 본인 스스로한테 의심이 많이 될 거야. 아까 회장이도 그러더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근데 다 그래 지금. 맞잖아. 그런 사람 있어? 나 존나 열심히 살고 있어. 나 개짱이야. 빡! 세상아 덤벼라. 다 뚫어줄게. 이런 사람 있어요? 졸라 불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그래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5, 1등급 나오는 애들도 불안해요. 막말로. 5, 1등급 나오는 애들은 뭐예요? 내가 2등급 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 속에 살아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그냥 하세요. 다 불안해요. 근데 나중 되고 다 끝나면 뭔지 알아요? 왜 불안해했지? 그냥 씨발 닥치고 할 걸. 좀 더 닥치고 할 걸. 그럼 이제 사람을 원망해요. 왜 우리 학원쌤은 나한테 욕을 안 박아줬을까? 내가 해해줬을 때 왜 나한테 공부를 안 시켜줬을까? 분명히 했을 건데. 더 해주지. 했으면 더 해주지. 욕먹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항상 제자들은 술 먹으면, 쌤이랑 같이 술 먹으면 그런 말을 해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냥 할 걸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뭔가 볼 때 그때 그냥 잘 걸 그랬어요.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죠. 다시 말할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 거예요. 특히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고 갑자기 루틴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루틴 바뀌는데 적어도 66일이 걸린다라고 과학적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달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 사세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루 잠깐 손 놓으세요. 손 놓고 이틀은 놓지 마세요. 하루 정도만. 아니면 일요일을 딱 못 박으세요. 나 일요일까지만 버티자. 그럼 일요일은 미친 듯이 노세요. 근데 미친 듯이 놀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씨발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패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고지식하게 답변을 안 합니다. 워낙 나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나도 다 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봤고요. 물론 해결은 다 안 됐어요. 대부분이. 결론이 하나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그럴 새도 없이 벌써 중간고사 다가옵니다. 원래 당장 다음 달이에요. 중간고사. 그리고 더 가까이는 뭐 있어요? 모의고사 있죠. 수능 준비해야죠. 또.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다시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뭐 남들도 힘들어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최대한 본인 스스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좀 더 내려놓으세요. 그냥. 지금이야 가능하지 나중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건 칼같이 지키지 마시고요. 공부는 뒤지기도 안 하다가 쌤이 하루 쉬래. 그것만 내리 박혀가지고 그럼 무조건 하루는 논다. 밖에 싸돌아다니고 막 먹고 네?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지 말고 다른 걸 철저하게 지키고 나서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참읍시다. 진짜 끝이에요. 대학생 되면 행복해요. 진짜로. 근데 대학생도 막 힘들어 이러거든요. 학교 언제 가? 이제 학교가 미친듯이 멀어지기 시작하잖아. 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인하대만 가도 40분 걸려요. 40, 50분 걸려요. 버스 타면 가잖아 거기. 하물며 가장 가까운 학교도 그렇게 먼데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외곽으로 간다든지 그럼 뭐 미친듯이 멀 거 아니에요. 통학한다는 사람은. 근데 행복해요. 왜요? 이제 누가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준비해서 내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웃을 때 인류 되지 마시고요. 좋아서 웃으십시오. 알죠? 웃는 자가 인류다 그거. 뭐 상황이 족같은데 웃는 게 인류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인류 되지 말고 웃지 말고 상황이 좋아서 웃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졸라 많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얘기했었고요. 자, 일단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꼭 수능 특강을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진도, 하루는 수능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너네들한테 개념에 대한 프린트를 좀 드릴 겁니다. 개념 정리된 거를. 쌤이 나름 정리한 거. 그걸 드릴 거고 그거를 개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수능 특강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계속 진도를 나가서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한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두 가지를 일단 배웠었어요. 자, 그래프 특징을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프 특징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요.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m이 대칭축, 시그마가 이제 표준 편차였는데, 모양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이 대칭축 역할을 하고, 시그마가 그래프의 높낮이를 따진다고 했었죠. 하나만 복습을 합시다.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뾰족해집니까? 펑퍼짐해집니까? 시그마 커질수록 펑퍼짐해지죠. 펑퍼짐해지죠. 왜냐면은 너네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던 식인데 그 시그마의 위치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게 다 분모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수록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이제 솟아오르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그래프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화 같은 경우는 표준화는 왜 쓰는 거냐면은 다양한 이제 학교를 예를 들었었죠. 학교를 줄 세고 싶어. 근데 거기 각각의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전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정규 분포를.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0,1제곱으로 맞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평균이 원래 m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으니까 m을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표준화식이었고 그거를 지금부터 쌤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진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장제 문제가 이제 베이스로 나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지금 문제 잘 보시면요. 지금까지 너네가 통계 문제 풀 때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쭉 한번 스캔해 보세요. 스캔해 보시면 원래 평소에는 확률 변수 x를 알려줬습니다. 뭔지를. 근데 보면은 여기 확률 변수를 안 알려줍니다. x가 뭔지. 그럼 뭐냐? 우리가 x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국어를 공부했다면. 자, 너네 그 주어를 뜻하는 조사가 뭐가 있죠? 주격조사? 뭐 주격조사 맞나? 아무튼 조사 중에서 아이씨 몰라 그냥 할래. 국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은는이가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보셨을 때 첫 줄에서 은는이가를 보시면 됩니다. 생산되는 뒤져요. 생각 없는 새끼 이거. 이거요 는 이름이 안 돼. 생산대가 주어야? 말이 안 되죠. 자, 처음에 주어 어디서 나오죠? 여기 나오죠. 무게는 해가지고. 그래서 너네 여기 무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이 무게가 확률 변수 x입니다. 지금부터. 쉬워요. 너네가 문제 풀 때요. 무게라고 돼 있으면 이게 확률 변수 x입니다. 이게 확률 변수 x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요. 쌤이랑 똑같이 푸세요. 정규문법 문장제 문제 풀 때는. 방구 낀 거야? 아, 문 열린 소리죠? 깜짝 놀랐네. 자,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x 무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랑 똑같이 푸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볼게. 자, 보면은 무게는 평균이 153g이고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이 밑에다가 n 딱 쓰고 153,2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죠? 근데 꼭 쌤이랑 제발 똑같이 좀 풀어주세요. 제발 똑같이 풀어주세요. 진짜 말 안 듣고 너네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 많거든요. 뭐 어떤 애들은 n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애는 요것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새끼는 그냥 암산으로 하는 새끼가 있고요. 제발 쌤 말 듣고 이거 두 개 다 쓰셔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휴대전화 한 대 무게가라고 돼 있죠. 무게가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가입니다. x가. 그러니까 아까 무게 x라고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151 이상이고 154 이하일 확률이라 돼 있죠. 자, 그럼 이런 걸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좀 체크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밑줄 빡 칠게요. 자, 무게가 151 이상 154 이하일 확률을 식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럼 다시 무게가 우리한테 x였죠? 그럼 이 x가 151 이상 154 이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식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는 전혀 문제 없죠? 근데 그거 1 확률이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 이렇게 P만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 지금 형광펜 친 거를 문장으로 만든 게 저겁니다. 너네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문장제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Z라고 적혀 있죠. 아, 그럼 이 문제를 이 식을 표준화시키라는 겁니다. Z로 바꿔서 풀라는 거예요. 자, 그럼 Z로 바꿔서 풀 건데, 자, Z로 바꿀 때 P하고 Z 쓰고, 자, 일단 왜냐면 Z는 될 거니까. 그럼 다시 표준화 식 보면은 이겁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평균을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한테 평균을 뺐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죠. 표준화라는 게. 그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 외우면 큰일 나요, 이건. 자, 그런데 부등식도 뭐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눌 거니까 그걸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한테. 자, 그럼 해주자. 평균 빼면 몇이니? 음수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2죠. 그럼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1까지 적히게 되겠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눈 거예요. 그걸 얘한테 대주면 되는 겁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되겠죠? 평균 빼면 1이고요.
표준 편차가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0.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표준하는 거? 다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됩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돼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됩니다. 그냥. 알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풀 건데 너네가 익숙해지지 않는 이상 이거를 그냥 바로 풀려가지 마시고요. 꼭 그림 곁들여서 푸세요. 그럼 그림을 곁들여서 자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러면 가운데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를 하게 되면 평균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운데 0으로 적어주시고요. 대칭축이 0인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5니까 마이너스 1에서 0.5 대충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습을 잠깐 하자면 여기 보시면 0부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0으로 뚝 자르면 0부터 0.5랑 0부터 마이너스 1이 보이죠? 그럼 이 둘을 합칠 거예요. 0부터 0.5는 여기다가 보시면 딱 0.1915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0.1915 더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 표의 특징이 뭐냐면 음수가 없어.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대칭축 이용해서 양수 범위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같은 건 0부터 1까지겠죠.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한 칸, 한 칸.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나와 있죠. 0.3413이라고. 그래서 0.3413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너네가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요게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계산할 때 팁 드리자면요. 객관식일 때만입니다. 객관식일 때. 네, 소수 4번째짜리 더하세요. 8이죠? 오지선다에서 8 있는 거 찾아서 찍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2개가 있었어? 그럼 소수 3번째 하면 되잖아. 그럼 2가 되겠지? 그럼 그걸 또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안 됐어? 2번째 보면 되겠지. 또 안 됐어? 그럴 리가 있겠네. 그래서 계산은 답지가 해줄 거예요. 0.5328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객관식 나왔을 때 봐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끝에는 여긴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또 0이네. 잘 찍어. 근데 보면 소수 3번째는 다 다르잖아. 소수 3번째는 다 다르잖아. 그래? 그러니까 너무 저거를 다 완벽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좀 요령껏 이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답식일 땐 답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문장제 문제를 볼 때는 너네한테 확률 변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확률 변수를 찾을 때는 일단 웬만하면 첫 줄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첫 줄에서 너네가 볼 때는 은는이가 앞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첫 줄 빠르게 스캔해 봅시다. 자, 스캔해 보면은 은는이가 앞에 뭐 있습니까? 네, 접속 시간 있는 거 확인되죠? 네, 그래서 아직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X 해주시면 딱 좋겠죠? 그리고 X 땡땡 접속 시간.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보가 나옵니다. 보면은 평균이 40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정규분포니까 40,5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풀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통신망 이용자 중에서요. 자, 10,000명을 임의로 뽑겠답니다. 10,000명을 임의로 뽑겠대요. 10,000명을 이렇게 뽑았어. 우리가 10,000명이 깔려 있는 거야, 내 앞에. 근데 거기서 접속 시간이라고 돼 있죠. 여기 형광펜 돼 있네요. 접속 시간이 뭐였어요? X였죠, X. X였죠, X. 자, 그 X가 몇 분을 넘으래요? 50분을 넘으래요. 그럼 X가 50보다 큰 거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그거를 사람수를 찾으랍니다. 사람수를 찾으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수가 전체 몇 명이란 걸 알죠? 100명이란 걸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네. 50분을 넘기는 사람이, 아니 말을 바꿀게 다시, 50분을 넘는 확률이 25%였다고 해보자. 즉 4분의 1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10,000명 중에서 4분의 1이 50분이 넘는다는 거지. 그럼 몇 명인 거겠어? 만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겠죠. 그치? 즉 뭐냐면 우리가 확률을 찾아주면은 전체 10,000명 중에서 몇 명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분이 넘는 사람일 확률을 찾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P, X가 50보다 클 때를 풀면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50보다 크다를 했는데 이게 연속, 그러니까 수학2의 연속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걸 는으로 두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50이라는 한 지점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는으로 두고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자, Z 쓰고요. 자, 별아, 아까 표준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됩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됩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됩니다. 평균 40입니다. 빼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5로 나눠주면 됩니다. 2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2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너네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림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대칭축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이상이기 때문에 여북은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표를 보시면요. 표는 항상 주어지는 게 0부터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0 이상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2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2 이상은 우리가 저 표 가지고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 생각을 무조건 0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0을 기준으로 이만큼 전체 몇이죠? 0.5죠. 왜냐면 전체 확률 1이잖아요. 거기서 반만 딱 자른 거잖아. 그럼 0.5에서 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0부터 2까지는 문제 표에 있겠죠. 0.5에서 이 친구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0부터 2까지가 몇이냐면은 0.477이라고 합니다. 그럼 0.477이니까 이 친구는 결국 0.5에서 0.477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0228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50분이 넘을 확률은 이게 확률로 얘기할 때 여기서 100 곱하면 됩니다. 그럼 2.28%라는 거거든요. 10,000명 중에서 2.28%니까 이거 곱해주면 되겠지, 만에다가. 만 곱하면은 공이 4개 있으니까 이거 4칸 뒤로 미룬다 하거든. 그래서 따라서 몇 명이냐면 228명까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됐습니까? 2280명 쓰면 너무 슬퍼요. 22.8명 쓰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아, 너네가 사람 새끼가 아니란 게 아니고요. 0.8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사람 수 쓸 때. 졸라 불쌍하지 않겠어요? 한 명이 아니라 0.8명 취급당하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수 얘기할 때는 절대로 소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림을 합니다, 그때는. 뭐 그런 거 안 나와요. 됐고요. 마무리가 됐고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자 이제 문장제 연습을 조금 했고요.
자 이제 좀 식에 관련된 걸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자, 괄호를 한번 볼게.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 36이고 표준 편차 4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오른쪽 표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z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다? 또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럼 또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쌤은 여기 공간이 여기다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표준화 시킬 거기 때문에 z가 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까 평균 36 빼주시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시면 될 건데 이게 0.1587이에요. 0.1587입니다. 자, 그럼 다시 풀 때 그림 곁들여서 풀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림을 곁들여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0이고요.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a 빼기 36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아? 모르지. 근데 우리는 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친구 있잖아. 4분의 a-36이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근데 지금 범위가 이하지, 이하. 그럼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요 절반이 몇이죠? 근데 얘는 0.5보다 어때요? 작죠? 아,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무조건 어디 있어야겠어요? 왼편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무조건 그래야지 이 범위가 0.5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부분 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우리 앞에 방금 예제에서 전 예제에서 바로 연습했거든요. 이거 자체를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지. 즉 0.5에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0.1587이 나온 거죠. 쌤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0.5에서 뭘 빼야지 0.1587이 나올까요? 했을 때 일일이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여기 1의 자리만 빼보면 되잖아. 얘가 7 나오는 거죠. 10에서 3 빼면. 그치? 얘는 8이고 얘는 3이잖아. 그러니까 얘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이어야 되는데 0이 왼편에 있지. 몇이어야겠네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 4 곱하고 36 넘기면요 a는 32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혹시 빠르니? 괜찮니? 이해 안 되면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애처로운 눈빛이 다시 하면 좋아. 다시. 혹시 어디 부분이 안 됐을까요? 이거요? 마이너스 0.5에서 요 부분 빼면 된다는 건 이해됐나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0.1587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0.5에서 얘를 빼야 0.1587이 나와. 근데 여기가 1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빼야 돼. 0부터 1까지. 근데 이게 0의 왼편에 있잖아. 그 0의 왼편이 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a가 30이라고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해 안 되면 질문 꼭 하세요. 아니면 그냥 방금 애처로운 눈빛 보내세요. 다 나를 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 이동할게요.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 확률변수 x가요, 이번엔 30,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돼 있고요. 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0.0228이 나오래요. 그랬을 때 만족하는 걸 찾으래. 그럼 당연히 또 표준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표준화를 이제 시켜봅시다. 자, 표준화를 시켜주면요. 선생님 여기다가 적을게요. Z 쓰고, 이상 쓰고,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면 되겠죠. 30을 빼면 없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2분의 K가 나오겠죠. 다시 30 빼서 없애줍니다. 표준편차 2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0.0228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곁들여서 이해해 볼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자, 2분의 K 이상입니다. 2분의 K 이상이에요. 그럼 2분의 K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2분의 K 이상이니까 이만큼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 반띵이 0.5라는 걸 알죠? 0.5보다 크겠죠, 애초에. 근데 우리 0.5보다 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K가 여기 왼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른편에 있어야겠죠. 2분의 K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을 찾은 게 0.0228이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0.5에서 2부근을 빼줘야 됩니다. 항상 0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0.5에서 뺐을 때 0.28이 되려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몇 번째 거여야 될까? 두 번째 거여야 되겠죠. 0.5에서 얘 빼면 0.028이 나오죠. 그러면은 2여야 되는데 여기 양수 자리네. 그럼 양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가 2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K가 4가 나온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해 안 되면 네? 네, 아니 너무 잘했습니다. 아, 너무 잘 됐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내 설명 듣는 것도 좋긴 한데 통일할 때는요 그냥 1시간 혼자 풀어보세요. 특히 여기 정리문법 혼자 한번 해봐요. 죄나 똑같아요, 문제가. 뭐 하냐면은 한 그래프 문제 두세 문제 풀다가 그 다음부터 표준화 박사돼요. 표준화만 더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까먹은 새끼 뒤지는데 까먹은 새끼 있어요? 서진 뭐죠? 잠깐만요. 좋아하는데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 생각을 해야 되군요. 확률. 원장님은 혼날 것 같은데. 여기 피 좀 묻을 것 같은데. 대칭 주기자. 뒤통수 한 대 갈겨주면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복수 못해가지고. 자, 대칭축이 100이죠. 100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그 대칭축이 정규분포에서 무슨 역할이었어? 대칭축이 누가 결정한다 했었어? 평균이 결정한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M을 알려준 겁니다. 지금 현재 저 식을 통해서.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계산했더니 0.4772가 나왔대요. 자, 그랬을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구하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또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자, 그럼 표준화 시킬 거니까
일단 P 깔고 Z 깔고 자, 평균은 M이었죠? 자, 평균 빼면 0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표준 편차 나눠도 0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빼면 8이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시게 되면요 시그마분의 8입니다. 이게 0.477이래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려보면은 대신 얘는 0부터네요. 그러면 시그마분의 8은 이쪽에 있겠고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요거를 체크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게 지금 0.477이가 나와야 되는데요. 표 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2라고. 그지?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야? 건영이는 갑자기 염치 없는 부탁을 해도 되니? 뭐 말이야? 얘 뭐 있어? 네? 뭐 있어? 네? 준이가 거의 우울증을 했다고. 건영 우울증 걸렸다고? 예? 아니 왜 그래? 아니 장난. 요즘 건강해요.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뭐지? 염치 없는 부탁을 왜 하자 나한테? 아무튼 자 뭔지 모르겠지만 자 시그마 나왔죠? 아까 평균 100 나왔죠? 얘 뭐하래죠? 또 표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되겠죠? 자 평균 빼면 마이너스 6 괜찮죠? 표준 편차 4였습니다. 4분의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소수점으로 해야 됩니다. 표로 이용해서 풀려면.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뺍니다. 100 빼면 10이죠? 10. 그리고 4로 나눕니다. 그럼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죠? 그럼 2분의 5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2.5가 되겠죠? 요거 푸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아이, 공간이 없네. 여기다가 작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아이, 씨바 새끼. 야, WBC? 네? 야구 한다는데? 아. 내일 WBC라고 야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습니다. 이 새끼 이거 내일 쪽 줘야겠다. 제가 그 경기를 꼭 시청하고 싶었는데 그 경기가 7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일 일찍 가서 하거나 하루만 빠지는 것은 안 될까요? 그거 아니야. 다시 본 거 없어. 라이브로 보고 싶으신 거겠죠. 아. 어찌합니까? 근데 최근에 내가 서진이한테 이런 식으로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근데 저는 근데 뭐? 야구부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영화보로 빠졌잖아 이 개새끼야. 아. 그게 그거지 이 새끼야. 이 새끼 정신무장 한번 시켜야겠다. 일단 알겠다고 해야겠다. 얘기하지 마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응? 아 오케이. 좋아요. 아닌데 저 준이 새끼가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저. 저도 이거 다른 거 못했습니다. 준이 무겁죠? 네. 아. 각을 잡아야지. 이럴 때 핑계로 혼내는 거야. 왜 너네 항상 혼낼 때 막 혼내면 억울하잖아. 혼낼 거리 있을 때 혼내야지. 왜 나 이상하냐? 알아서 할게. 자, 1. 마이너스 1.5에서 2.5죠? 그럼 마이너스 1.5 여기 있죠? 답변 11시 해야지. 졸라 쫄리게. 아니다, 집 가면 12시 다 되니까 12시 해야겠다. 아니다, 씻고 나와서 해야 되니까 새벽 1시 해야겠다. 아, 자기 직전 해야겠다. 한 2시쯤 해야지. 개 졸리겠지?
내가 졸라 빡친 줄 알 거야. 아 이러지 않아. 너네들한테 평소 사이코패스 같이 이러지 않아요. 자 마이너스 1.5, 2.5점. 자 그럼 여기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부분 어떻게 해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보시면 되겠죠? 0 잘라놓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요 부분이랑 2.5 요 부분 더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는 되게 쉬운 게 1.5, 0.5 다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계산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9270이 나온다고 하네요. 보이다시피 별거 없죠 지금 문제들이 다. 크게 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막말로 너네 발전 문제도 다 풀어요. 근데 발전 문제 숙제 주면 너네 죄다 통계 안 해버릴 거잖아요. 발전 문제 숙제는 안 드립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자, 요 식이 나와 있어요. x가 48 이상인 부분이랑 x가 12 이하인 부분이 서로 같대요. 자, 그럼 정규분포니까 그림 그리고 생각할 거니까 이걸 넓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 우리 평균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면요. 자, 정규분포 그려주고 평균 m입니다. 그럼 48 이상인 거랑 12 이하인 게 서로 같아야 된대요. 그럼 48을 한 이쯤에 써볼까요? 그럼 48 이상이니까 이 부분인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자꾸 뭔가 조건 나올 때마다 그림 그리고 있죠? 그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12 이하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12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현재 모르거든? 12가 여기 있으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요 넓이가 같으려면 뭐예요? 대칭 이용해야겠죠? 대칭. 그러니까 12가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대칭 해가지고 이쪽이 12여야겠죠? 그래야지 같아질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나?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대칭이라는 성질 때문에 대칭축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랑 48 대칭 되려면 이 가운데가 m이어야 되는 거잖아. 12랑 48 가운데 찾으면 30인 거 바로 확인되죠? 더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그래서 평균이 30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평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에 의해서 시그마를 알 수가 있겠죠? m 시그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m은 구했습니다. 자, 근데 EX 제곱이 916이랍니다. 916이랍니다. 근데 EX 제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너네 공식 외운 것들 중에서 분산에서 나오죠. 그럼 분산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분산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근데 분산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시그마 제곱은 이라고 해도 괜찮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 그치? 그럼 시그마 제곱은 916 EX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찾아야 되죠. 평균의 제곱. 근데 우리 평균 30이라고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제곱하면 900이 됩니다. 16이 되겠네요. 그럼 표준 편차 제곱이 16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찾았네. 요거고
오른쪽 표 당연히 표준화된 거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봅시다. 그럼 Z 쓰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40에서 평균 30 빼니까 10이죠? 표준 편차 4로 나누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죠? 2분의 5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2.5가 됩니다. 그럼 이건 살포시 작게 그냥 대충 할게요. 자, 0이고 2.5 이하입니다. 2.5 이하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2.5 이하니까 여기 부분입니다. 그럼 항상 0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0.5에서 0부터 2.5를 더해주면 되겠지. 얘는 계산이 쉽습니다. 네?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니? Z가 아닌데요, 쌤? 네, Z가 아니죠? 표준할 필요가 없었네요. 연습했다 칩시다. 이놈의 자식들.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M30 표준 편차 4였습니다. 대입한 몇이에요? 36이죠. 자, M30 표준 편차 4였냐? 4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돼? 30 더하기 8이니까 38. 20 뭐야? 다음은 30에다가 1 더하는 거네. 39 이렇게 되겠네. 알았어, 40. 역시 너네들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해 방시다. 이런 눈빛을 할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할게요. 표준화할 필요가 없었고요. 자, 우리 표준화 안 했으니까 평균이 30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40 이하를 풀라고 했지. 그럼 40은 이쪽이거든. 그럼 여기 부분이라는 거 이해될까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 부분이 몇인 거예요? 네, 0.5가 되겠죠. 이건 체크를 좀 해줘야겠다. 네, 꼭 0이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절반이면 0.5인 거야. 그리고 30에서 40까지를 찾아야겠지? 근데 여기 잘 보면 0부터가 아니야. n부터야. 그럼 이게 30부터인 거지. 그럼 딱 얘까지 끼면 뭐야? 30부터 40까지인 거지. 그게 얘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30부터 40이니까 0.49393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쌤말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0.9938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준화 안 돼 있어도 그냥 그래프 그림 그려가지고 풀면 무조건 수월합니다. 쉽죠?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올릴 겁니다, 이제. 자, 갑자기 다시 문장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13개던데. 관장.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곳이란 거예요, 여기가. 일단 정규분포는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내신에서는 최소 4문제 나옵니다. 정규분 관련된 거. 정규분 바람이에요, 정규분 바람. 4문제가 뭐야? 거의 10문제 나올 수도 있어. 농담 아니고. 왜냐면 이게 너네 그 내신하는 애들만 지금 신경 쓰면 돼요. 내신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면요. 조건법률까지예요. 덧셈 정리까지인 곳이 있는데 좀 적어. 그럴 확률이. 웬만하면 조건법률인데 조금 오버해서 하는 학교는 독립과서 다녀요. 2단은 끝까지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통계만 내요. 기말고사를.
통계로 뭐 10명 기준으로 얘기하면 25문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 가능성 좀 낮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덧셈 정리까지 많이 냈는데 뭐 기말이 되게 부담감이 컸나 봐요. 네, 그래서 덧셈 정리 말고 조건 방정까지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니면 뭐 독립 전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또 이렇게 말해놓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여기는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어느 양계장에서는요. 자, 달걀을 무게에 따라서 오른쪽 표와 같이 가격을 정해가지고 판매한대요. 이 표가 표준 정리분포표가 아니에요, 지금.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겠다라고 돼 있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너무 표 나와 있다고 무조건 표준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단 보시면 표준화 값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줄 때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단 해놓고 요거 하나 띡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게 쫄라 힌트가 되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거 딱 쓰라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 그치?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쭉 너네가 첫 줄 읽었을 때 아까 쌤이 은는이가가 확률 변수라고 했었잖아요. 은는이가 앞에 있는 게. 근데 보면은 얘는 정규분포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격 정할게. 요거 소개한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률 변수를 잡는 게 아닙니다. 네, 좀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갈게요. 확률 변수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요. 첫 번째, 은는이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렇게 평균 표준 편차 알려줍니다. 이 평균 표준 편차가 들어있는 문장에서의 주어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확률 변수는 무게가 되는 거겠죠. 얘가 x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은는이가 일단 먼저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이게 확실한 확률 변수가 나오게 되는 문장이 되는 곳이에요. 알지? 자, 그 문제 풀 때, 자, 일단은 x 땡땡 무게 해 주시고요. 정규분포 60, 10제곱 딱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되게 심플합니다.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 개 가격의 기대값보랍니다. 기대값이란 평균을 구하는 거죠. 천천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곱씹으면서 복습을 합시다. 자, 달걀 한 개 가격입니다. x는 뭐예요? 무게입니다. 가격입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EX 아닙니다. EX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의 기대값을 했으면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라고는 늘 말했잖아.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 이 내용은. 근데 EX가 뭐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인 거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인 거지. 근데 그 X가 우리는 무게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가격의 기대값이야. 안 맞아. 그러니까 EX가 아니야. 그럼 이건 가격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새롭게 우리는 Y라고 해놔야 돼. Y라고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Y의 기대값을 찾는 거야. Y의 평균을 찾는 거야. 이 Y를 찾는 거야. 이 Y를 찾는 거야. 쌤 여기까지 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통계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기대값, 평균 어떻게 구했었죠? 시그마식으로 얘기하면 뭐 곱하기 뭐였죠? xi, pi였죠. 그죠? 한글로 얘기하면 뭐예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확률 변수가 뭐예요? 가격이죠.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다시 표를 보자. 여기 가격은 적혀 있어. 가격은 적혀 있어. 근데 가격에 대한 확률은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지. 그럼 뭐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소리야. 근데 그 확률 대신에 적혀 있는 게 무게지. x죠, 이게. 오케이? 그럼 뭐야? x가
x가 60 미만이면 얼마라는 거야? 200원이란 거겠지. 그치? 우리 확률 찾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이 표에서 뭘 찾아줄 수 있냐면 무게가, 즉 x가, 이게 x야. x가 60 미만일 확률을 찾아줄 수 있겠지. 60 미만일 확률은 찾아줄 수 있겠지. 왜? 우리 확률 찾아야 되잖아 지금. 됐니? 그럼 얘를 하려면 아까 우리 단 z 적혀 있었죠? 표준화라는 거겠죠? x에 대한 정규 분포 나와 있지. 이게 어려워. 이런 유형이 너네들한테 어려운 거야. 앞에 거는 다 애기애기한 난이도예요. 근데 요게 어려워.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 결국 이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 잡는 거야. 확률 변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문제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잡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 안 하면 놓쳐. 무조건 100% 놓쳐. 무조건 확률을 써놔 이렇게.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자 표준화 할 겁니다. 60 뺄 거예요. 0이죠. 그럼 표준화 시키면 z가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잠깐 딱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머릿속에 그림 그려. 표준 정렬 머릿속에 그림 그려. 0보다 작대. 색칠해 머릿속에서. 그럼 뭐야 그게?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0.5입니다 이게. 아까 0이 대칭축이었잖아 우리 표준화 시키면. 0보다 작은 거니까 절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200원이 나올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60 이상 70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럼 혹시 센스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 60이지. 여기도 60 등장했지. 그럼 표준화 시키면 이게 몇 되는 애겠어? 0 되는 애겠지.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 문제에서 0하고 아까 1 사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 몇이 되겠어요? 1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70에서 60 빼면 평균 60이니까 10이죠. 표준 편차 10이에요.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0하고 1 사이인 거예요. 오케이? 됐네. 됐네. 애초롭게 바라보는 줄 알았어요. 자 근데 0하고 1 사이가 문제에서 0.34라고 돼 있죠. 그러면 0.34 바로 해줍시다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죠 이게. 자 다음 70 이상이지. 요것도 이렇게 해봐. 0.5 0.34지. 다 합치면 몇 나오겠어? 1이잖아. 확률 더했을 때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는 0.16인 거죠. 실제로 표준화 해놓고 다 계산해줘서 0.16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 다 구했죠. 우리 왜 구한 거야? 가격의 기대값을 구해야 돼. 근데 기대값 평균은 식이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하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은 나와 있어. 확률 변수는 나와 있어. 확률 변수 가격이 y였으니까 확률 변수가 y였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을 그래서 구한 거야. 왜? 곱하려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답지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너네가 통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잡았어. x를 잡았는데 실제로 구하는 곳에선 x랑 관련 없는 문장이 나왔지. 그럼 얘는 새롭게 y라고 잡아주는 거야. 근데 그 x를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y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너네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풀어보세요. 손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운 걸 복습을 하면서. 알지? 어려워요. 또 체크해줘야죠.
별표 난이도 상. 이게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뻑큐 아니야. 자, 9번 갑시다. 자, 9번을 위해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너네가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항상 예를 들면 돼.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를 비교를 해야 돼. 근데 거기 모든 학교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거를 비교하려면 너무 빡세. 그래서 뭐야? 표준화를 통해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맞춰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비교하는 거지. 자, 문제 가보자. 확률 변수 두 개가 등장합니다. x, y가. 자, 그랬을 때 정규분포가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따른대요. 근데 보니까 얘네 둘이 확률이 같답니다. 근데 같은데 얘랑 얘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할 때 너네가 어려울 거라고 당연히.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이 당장 두 개만 비교하라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쓰는 게 뭐라고? 표준화라고. 둘이 같대. 이걸 비교해야 돼. 근데 x랑 y여서 달라. 비교가 빡세. 그러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를 쉽게 가자. 왜 쉬워지는지 실제로 표준화를 해보면 되겠지. 그럼 표준화를 해보자. 좌변부터 표준화 시킬게요. 그럼 얘는 50 뺍니다. 0이죠. 그럼 바로 0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0 빼고 10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k 빼기 50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우변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Z 쓰고요. 자, 평균 뺍니다. 자, 마이너스 16이고요.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표준 편차 8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오른쪽 것도 하겠습니다. 자, 40 뺍니다. 0이네요, 그냥. 바로 써봐줍니다. 자, 이 둘이 같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비교하냐?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자, 좌변에 있는 걸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고요. 우변에 있는 걸 파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0이니까 2분근입니다. 그럼 빨간색은 0부터죠. 0부터죠. 0부터 얘까지입니다. 근데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빨간색이 어떻게 있어야겠어요? 대칭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바로 보이죠. 여기가 몇이어야 되는지가. 대칭 때문에 그렇죠.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림 하나로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비교하기가 편하잖아. 이래서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k 빼기 50 이 친구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70까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이게 다시 표준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실전적으로 얘기하면은 확률 변수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비교해야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표준화 시키세요. 이 유형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K 구했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예제를 통해서 뭐 했어요? 확률 변수 두 개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비교하자 이렇게 됐었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장제로 바꾼 겁니다. 봐봅시다.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평균, 표준, 편차 나와 있으니까 요 줄에서 확률 변수가 나올 겁니다. 잠깐 똑바로 읽어봅시다. A 과수 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고야, 뭐야? 네, 무게라고 돼 있으니까 요 친구를 x라고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x는 무게고요. 그리고 걔 정규분포가 86,15제곱을 따른다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 지금 A 가수원이라고 했는데 다음 거 보니까 B 가수원이라고 나와요. 다른 가수원이 나왔네요. 근데 다음 것도 보니까 B 가수원에서 생산하는 무게죠. 또 무게가 등장이고 또 표준 편차 평균 알려주네. 아,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x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A 가수원 거고 지금 저 친구는 B 가수원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y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살포시 지금 우리 처음에 필기했던 곳에다가 A 동그라미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B 동그라미 해주고 Y라고 해주고 무게라고 해주겠습니다. 그게 88,10의 제곱을 따르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럼 보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A 가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가수원 거니까 X가죠, X가 98 이하일 확률이래요. 그럼 X가 98 이하일 확률. X가 98 이하일 확률. 요거랑 그 다음에 B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B 과수원에서의 무게가 라고 돼 있죠? Y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A 이하일 확률이니까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Y가 A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에 예제에서 했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방금 전에 했던 예제 문제.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x, y 나왔네? 그럼 뭐다? 표준화를 시켜서 비교를 하자.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86 빼고 15로 나누면 되겠죠? x 거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너네 파란색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86 빼면 12죠? 15분의 12죠? 5분의 4죠? 0.8입니다. Z고요. 얘는 그냥 하면 되겠네요. A 빼기 88,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네? 부등호 방향이 같으니까 결국 뭐다? 여기가 같으면 되는 거겠죠? 이 둘이 똑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계산해 주시면요. 이건 바로 계산할게요. 그냥 96 나옵니다. 여기가 10분의 8이니까 이거 8 내야 되잖아. 96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A를 구해 봤습니다. 이렇게 X랑 Y, 확률 변수 두 개가 등장하는 그 눈치를 까야겠죠? 그 문제를 뭐 어쩔 수 없어요.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번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필 교과서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뭐야? 수능 특강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수능 안 한 애들도 있긴 한데 그 수능 잠깐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 주 랬냐 이번 주 랬냐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할 겁니다. 3월 모의고사. 두 분은 수능 준비 따로 할 거예요. 그 들을 필요 없어요. 두 분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라고. 유리를 아직 할 필요 없어요. 단체 수업 듣고 싶대요. 아니, 농담이고요. 어차피 원래 하려고 했어요.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그림 나와요. 자, 봅시다. 괴롭지.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힘내자. 자, 정규분포. 자, 50, 10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가 나와 있죠, 지금. 또 두 개가 등장했네. 그럼 y가 이거네. 야, 근데 y가 89 이하일 확률을 찾아야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결국 여기 나와 있다시피 표준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표준화를 하려면 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위에 표준 편차 정규분포 나와 있죠. 근데 이 정규분포는 지금 x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얘를 활용해 가지고 y에 대한 걸 구할 겁니다. 그럼 또 이거는 너네 앞에서 공부했던 걸로 가면 되겠죠? 평균을 구해줍시다. 그럼 평균은 2x-1이니까 우리 밖으로 다 던져버리면 되겠지? 밖으로 다 던지면 이 2x 빼기 1이 될 거고, 자, 평균이 50입니다. 50. x 평균 50이죠? 저따 대입해주게 되면은 99가 나오게 됩니다. 자, 평균 구했고요. 자, 분산 구해줍시다. 자, 분산은 v 2x-1이어서 4vx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죽이고 2 제곱해서 밖으로 빼니까. 자, 그럼 v는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이죠? 그럼 100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400이 나옵니다. 400. 분산이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그럼 분산이 400이라는 걸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표준 편차죠? 그럼 표준 편차니까 얘는 20의 제곱으로 바라보면 좋겠지. 20의 제곱으로 바라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킬 겁니다. 이제 표준화 시킬 거예요. 준비물 끝났습니다. 그럼 P 하고요, Z 하고요. 자, 89에서 99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었죠? 그럼 25로 나누면 자빠져 보이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0.5가 나오겠네요. 얘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해 안 돼도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얘가 자, 그림 그렸을 때 마이너스 0.5 요 부분이죠. 이거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 지금 3문제째니까 아마 금방 될 거예요.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은 0에서 0.5까지인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0.5 빼기 0.1915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0.5에서 빼주면은 0.3089, 3085가 나올 거예요. 맞겠지 뭐. 아, 역시 쌤 똑똑해요. 여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규분포 지금 유형 11번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12번, 13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